만약 내일 아침 미국이 엔진 공급을 중단한다면 우리 KF-21은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은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GE-F414 엔진에 의존해왔고 그 덕분에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모든 비행 계획은 멈춰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독자 엔진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 몇 년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의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착수했고 드디어 시험 점화에 성공했다. CNN은 이 장면을 두고 한국의 엔진 독립선언이라 보도했다.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의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전투기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외신의 평가가 이처럼 극적으로 달라진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과거에는 한국형 전투기란 말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국제사회가 이제는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심장을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전투기의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술력, 산업 생태계, 그리고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극소수 국가만이 독자적으로 터보팬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 이제 그 명단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도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지와 역량을 시험하는 역사적 과제다. KF-21 프로그램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많은 외신은 미국산 엔진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단순 조립 국가가 아니라 설계와 시험, 생산까지 모든 단계를 스스로 통제하는 기술 자립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엔진 독립이란 단어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실제 군사 전략과 경제 안보의 핵심 축이 되었다. CNN은 보도에서 한국은 이제 외국의 허락 없이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려 한다고 전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찬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세계는 지금 공급망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은 자국 우선 원칙을 강화했고 그 결과 전 세계 무기 시장은 불안정해졌다. 엔진과 핵심 부품이 늦게 납품되면서 수출 일정이 미뤄지고 가격은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다. 단순한 전투기 제작국이 아니라 세계 군수 시장의 균형추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험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파란 화염이 뿜어져 나올 때 현장의 연구원들은 숨을 죽였다. 몇 초 후 안정적인 연소가 확인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은 단순히 불꽃이 아니라 자립의 불씨였다. 한국은 드디어 자신의 심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었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이 외국산 엔진의 족쇄를 끊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성취의 이면에는 냉철한 현실도 존재한다. 아직은 시험 단계에 불과하며 수천 시간의 내구성 테스트, 고고도 비행 검증, 연료 효율 측정 등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불가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그 문을 연 이상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한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단순히 시제기를 띄우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 엔진을 통해 KF-21을 100% 한국 기술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국가 기술력의 총체, 산업의 심장, 그리고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세계는 이제 KF-21과 함께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FA-50, T-50,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은 항공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엔진 독립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엔진 개발 소식을 다루며 사용한 단어는 놀라울 만큼 강렬했다. Engine Independence Declaration, 즉 엔진 독립 선언이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기술 보도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음을 암시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을 과대 포장된 시도라 평가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실험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에서 KF-21 프로그램이 한국 경제에 약 520억 달러의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방위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 파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 소재, 인력, 외교가 총체적으로 엮인 국가 시스템이다. 그 구조의 한가운데에
엔진이 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공급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세계는 지금 엔진 부족의 시대를 겪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엔진 제조사들은 자국 군수 수요를 우선하면서 수출용 물량을 줄이고 있다. F-35와 F-16 같은 미군 주력기의 부품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중소국가들의 수입 계약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가능해진다면 그 영향력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략 지형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외신들은 또한 한국이 보여준 속도에 주목한다. KF-21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어 2022년에 첫 비행을 성공시켰다. 불과 7년 만에 초도 비행까지 간 것이다. 같은 기간 터키의 TFX, 인도의 테자스, 일본의 F3 프로젝트는 아직도 시제 단계에 머물러 있다. CNN은 이를 한국식 실행력의 상징이라 불렀다. 계획에서 현실로, 구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속도가 세계 기준으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외신의 관심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지 않다. 지정학적 맥락이 그 배경을 이룬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의 침공, 유럽의 군비 확충이 겹치며 세계는 새로운 무기 공급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 수요에 묶여 수출 여력이 줄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신뢰 문제로 제약이 많다.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공급자, 바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KF-21과 독자 엔진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중견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인도 수출이 성공했던 배경에도 언론의 긍정적 프레임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전투기라는 평가가 여론을 움직였고 계약으로 이어졌다. 반면 터키의 TFX 프로그램은 기술력 논란과 정치적 불신으로 국제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처럼 방산 수출 시장은 기술 사양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지와 신뢰, 즉 이야기가 중요하다. CNN이 KF-21을 다루며 보여준 영상과 논평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외신의 보도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적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이미 한국의 FA-50과 K2 전차를 도입하면서 기술 신뢰도를 확인했다. 이제 KF-21과 독자 엔진이 결합하면 이들 국가는 미국의 허락 없이 빠르게 납품 가능한 무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협상력의 문제를 넘어 전략적 선택의 확장이다. CNN이 한국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언론의 조명이 항상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만큼 부담도 커진다. 만약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시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찬사는 곧바로 비판으로 바뀔 수 있다. 외신의 주목은 기회이자 시험대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런 시험을 여러 번 통과해왔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모두 초기에는 회의론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KF-21과 엔진 개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한국의 방산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에 있었다. 시험 데이터를 공개하고 성과를 꾸준히 보고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낸 것이다. 외신들이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프로세스 때문이다. CNN은 한국형 개발 모델을 민간기업과 정부의 수평적 협력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것은 과거 군사 중심의 폐쇄형 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 외신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성공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빠른 의사결정, 투명한 공개, 그리고 기술력의 집중.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다. KF-21과 국산 엔진의 결합은 그 상징적 정점이다. 이처럼 세계 언론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여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무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 삼각구도 속에 새롭게 등장한 네 번째 축, 그 이름이 바로 한국이다. 이제 외신들은 더 이상 한국이 할 수 있을까? 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한국이 이미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날렵한 스텔스 외형과 초음속 비행 능력이다. 그러나 진짜 전투기를 전투기로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품과 시스템이다. 엔진이 심장이라면 그 주위를 감싸는 신경망이 바로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들이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과제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하늘을 보는 눈, 전투를 지휘하는 두뇌를 스스로 만들자. 이것이 국산화 전략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그 상징적 결과물이다. AESA, 즉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린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과거에는 이런 첨단 레이더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직접 만든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성능 또한 기존 수입형 대비 탐지거리와 정밀도가 3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평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AESA 레이더가 이미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의 사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한국산 핵심 반도체 부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레이더 기술의 중심에는 지라갈륨, GN 전력 반도체가 있다. GN 반도체는 고온 고주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기존 실리콘 칩보다 효율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RFIC 기업들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서 레이더뿐 아니라 통신, 전자전,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단순히 한 부품의 국산화가 아니라 전자전 수행 능력 전체를 내재화하는 과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술 독립이다. 항공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E 공동 개발한 임무 컴퓨터는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각종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외국이 거부했지만 한국은 스스로 해냈다. 음성 명령 제어, 전자광학 추적 장비, 데이터 통합 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구현해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실패와 재시도가 있었다. 레이더 송수신 모듈이 폭주하며 과열로 손상되던 시절도 있었고 항전 장비의 신호 간섭으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매번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했다. 이런 집요한 누적이 오늘의 기술력을 만들어냈다. 한국형 레이더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중동과 동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형 레이더 구매 의사를 공식 타진하고 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시스템 통합 능력이다. 전투기는 수천 개의 부품이 하나라도 오작동하면 비행이 불가능한 초정밀 시스템이다. 한국은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무장 시스템을 자체 통합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완전한 시스템 주권을 얻게 되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KF-21에 공급할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이미 계약했으며 그중에는 단순한 볼트나 배선이 아니라 항공기 동작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조동력 장치는 메인 엔진이 꺼졌을 때도 전기를 공급하고 기체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비인데 이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러한 부품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다. 만약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설계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때마다 외국의 허가와 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고객 국가의 요구를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맞는 냉각 시스템, 중동의 모래바람 조건에 맞춘 필터 설계 등 현지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한국형 방산 밸류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나라다. 한국은 이미 이 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무장 통합까지 모든 기술을 내재화한 덕분에 어떤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수출 협상력이다. 실제로 폴란드,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KF-21과 그 관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부품 비율이 높을수록 계약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밸류체인의 완성은 산업 생태계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을 이끌지만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함께 성장한다. 엔진 부품, 냉각장치, 반도체, 센서, 소재 기업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이며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동시에 상승한다.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와 기아가 자체 엔진을 개발하며 부품 산업 전체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KF-21 프로젝트는 항공 분야에서 동일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 부품 국산화는 단순한 생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엔진이 완성되고 레이더가 수출되며 항공전자 시스템이 내재화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항공기술 자립국이 되는 것이다. KF-21의 밸류체인은
바로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다. 하늘을 지키는 기술이 이제 완전히 한국의 손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전투기의 심장은 단연 엔진이다. KF-21이 아무리 세련된 설계와 첨단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엔진이 없다면 진정한 독립이라 부를 수 없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손에 꼽힌다. 여기에 한국이 도전장을 던졌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엔진 개발은 단순한 조립이 아니다. 수천 개의 세부 기술이 얽혀있는 정밀 집약체이며 하나의 오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공기를 흡입해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해 연소시킨 뒤 고온의 가스로 터빈을 돌려 추진력을 얻는 원리. 이 단순한 원리 안에는 온도일 600도를 견디는 소재, 머리카락보다 얇은 냉각 통로, 초정밀, 회전축, 마이크로 단위 진동 제어 등 셀 수 없는 난제가 숨어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국산 엔진 프로젝트는 GE-F414보다 10에서 15% 높은 출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보다 특히 훨씬 더 핵심은 가혹한 환경을 내열 견뎌야 합금 한다. 관행각 기술이다. 터빈 블레이드는 연소실에서 섭씨 700도를 넘는 열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금속이 녹아내릴 온도다. 따라서 한국 엔진 개발팀은 초내열 니켈 합금과 세라믹 코팅, 그리고 내부 공기순환 냉각 설계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블레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미 섭씨 680도의 고온을 견디는 블레이드 소재를 상용화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이 항공 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터빈은 일정한 속도와 온도에서 작동하지만 전투기 엔진은 급격한 속도 변화와 진동, 기압차, 온도 변화를 동시에 견뎌야 한다. 단순히 기술을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학이 필요하다. 냉각 설계는 또 다른 핵심이다. 블레이드 내부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백 개 뚫어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미세 냉각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만이 보유하고 있다. 구멍의 각도나 직경이 5 마이크로만 틀려도 블레이드 전체가 파손될 수 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레이저 전공, 3D 프린팅, 특수 코팅을 결합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두산의 창원 공장에는 200대 이상의 크리프 시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천 시간에 걸친 고온 내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라 10년 이상 실제 운용 중 발생할 피로와 손상을 예측하는 근거가 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GE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F414 엔진 부품을 생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3대 엔진 제조사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며 정밀 공정 능력을 축적했다. 하지만 라이선스 생산과 독자 개발은 전혀 다르다. 라이선스는 정해진 설계도를 따라가는 일이지만 독자 개발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재료의 조성, 냉각 통로의 구조, 연소 효율, 진동 억제, 코팅 방식, all of these must be invented from scratch. 실패는 필연적이며 그 실패가 곧 데이터가 된다. 미국의 프레드 앤 휘트니 역시 F119와 F135 엔진을 개발할 때 수많은 블레이드 파손과 연소 불안정을 겪었다. 러시아 또한 AL-31 시리즈를 개량하며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했다. 한국의 엔진 개발팀은 이런 선례를 교훈 삼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불가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불가능의 경계를 넘을 것입니다. 냉각과 소재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은 진동과 소음이다. 전투기는 급격한 기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엔진은 강한 진동에 노출된다. 진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부품의 피로 파손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레이더 탐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엔진 개발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전축의 균형 설계, 고강도 베어링, 압축기 블레이드 배열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다. 초당 수천회 회전하는 축의 흔들림을 1마이크로 이하로 제어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정밀 기술이다. 엔진의 스텔스와도 중요한 과제다. KF-11 블록 이 이후에는 배기구의 적외선 신호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배기 온도를 분산시키고 노즐 형상을 다각화해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미국의 F-35나 러시아의 SU-57이 채택한 스텔스 엔진 구조를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만의 설계 철학을 더하고 있다. 열신호를 줄이는 동시에 추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 기술은 향후 6세대 전투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창원 시험장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 연구원들은 단순히 화염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보았다. 불가능이라 불렸던 영역이
현실로 바뀌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시험 점화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CNN은 한국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시작을 상징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험이 남아있다. 지상시험, 고고도 비행시험, 내구성 검증, 극한 환경 테스트, 그 어느 것도 쉬운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분명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한국이 2030년까지 완전한 독자 엔진을 완성한다면 세계 6대 항공 엔진 강국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날 KF-21은 비로소 100% 한국의 기술로 하늘을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심장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될 것이다. KF-21 엔진 독립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경제와 외교 그리고 국가 전략의 재편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투기 수출은 늘 미국의 엔진이 미국산이기 때문이다. FA-50, T-50, 그리고 KF-21 시제기 역시 G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계약을 맺을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때로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수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이 자율권은 곧 협상력이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빠른 납품과 독립 운영을 원한다. 그러나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이 자체 엔진을 장착한 KF-21을 제시한다면 상대국은 정치적 제약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CNN이 한국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고 평가한 이유다. 한마디로 국산 엔진은 기술 독립을 넘어 외교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열쇠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기체 판매로 끝나지 않는다. 부품 공급, 정비, 업그레이드, 훈련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패키지 수출이 된다. 미국이 F-16과 F-35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 년간 동맹국을 묶어두며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도 이 구조 덕분이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동일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엔진과 기체,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갖춘 것이다. 이런 수출 모델은 단기적인 매출을 넘어 30년 이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한국을 유럽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계약의 공통점은 빠른 납품과 신뢰성이었다. 한국이 자체 엔진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이러한 신뢰는 더욱 공고해진다. 더 이상 외국의 부품 공급 지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산 엔진은 단순히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방산 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또한 한국의 엔진 독립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엔진 제조사들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용 항공기 납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단순한 대체 공급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CNN은 한국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의 균형을 바꾸는 새로운 플레이어라고 평했다. 물론 이런 변화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지켜볼 리는 없다.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기술 자립이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경계한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한다. 한국이 KF-21과 독자 엔진으로 무장한 5세대, 6세대급 전투기를 완성한다면 동북아 전략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J-20, 러시아는 SE-57을 내세우며 기술 우위를 주장해왔지만 신뢰성과 생산성 면에서 서방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정적이고 검증된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주변국의 시선은 바뀔 수밖에 없다. 경제적 파급력 또한 민간 산업으로 확산된다. 항공용 가스터빈 기술은 발전용 터빈, 나아가 우주 발사체 엔진과도 직결된다. 두사한 에너빌리티는 이미 발전용 터빈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었고 이를 항공 엔진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술 융합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성장시킨다. 고온 합금, 냉각 설계, 고정밀 가공, 센서 기술, all of these are transferable to civilian industries. 즉, 엔진 개발은 군사 기술을 넘어서 한국의 전체 제조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제다. 정부와 산업계도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단기 수입보다 장기 기술 축적을 우선시하며 수십 년에 걸친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예산 투입뿐 아니라 인재 양성,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까지 포함된 종합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항공기뿐 아니라 드론, 무인기,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까지 확장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엔진 독립은 고산업 독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 전략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한국은 기술 의존도를 고려해 주요 방산 계약에서 미국의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한국이 자체 엔진을 보유하면 제3국과의 협상에서도 훨씬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가 특정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미국의 승인 없이 자체 판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자율성이다. 기술 자립이 외교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율성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 한국은 단순한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환하며 세계 군수시장의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KAI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국내 산업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델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결국 국산 엔진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다. 그것은 경제를 움직이고 외교를 변화시키며 국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상징이다. KF-21의 심장이 한국산으로 교체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하늘을 나는 KF-21의 경험은 단순한 추진음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선언이 될